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하죠.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은데 관세를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금 전 발표들, 이 뉴스만 들어봤을 때 다시 한번 무역전쟁 발발하는 거냐, 시장 폭락하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지금 시장 어떻죠? 상당히 차분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한 마감을 했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살짝 출렁였다가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리플 XRP도 마찬가지죠. 이 주말인데도 큰 혼란 자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부터 짚어드려 볼까요? 이번 사안이 상당히 극적입니다.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는 위헌이라면서 제동을 걸었고요. 트럼프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대법원 판결은 터무니없다라면서 법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서 전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그 10%를 15%까지도 올리겠다라고 추가 발표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즉시 발효한다라고 강조를 남기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긴박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이 미국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악용해왔던 국가들을 상대로 응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 조치들을 계속 발표하겠다라는 경고까지도 덧붙였어요. 한마디로 트럼프 특유의 배짱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선언인 건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 거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 타격이 오겠죠. 이런 뉴스에도 보통 시장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이득이 줄어든다고 주가 떨어지고 원자재 수요 줄어든다고 유가 빠지고 시장 투자자들 달러랑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그림들 이렇게 연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 관세 트윗 하나에 주가가 출렁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오는 거다, 악재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법했었죠. 그런데 정작 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반전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관세 이슈의 일막이었었던 대법원 판결 때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 판결로서 작년부터 이어진 관세들이 일단 무효화되다 보니까 경기 부담이 줄을 거라고 안도 랠리가 나온 거죠. S&P 500 지수가 0.7% 상승했고 나스닥은 0.9% 올랐습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이 다행이다,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느낀 건데 달러 가치도 살짝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트럼프의 반격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주말이라 가지고 주식시장은 장이 닫혀 있었지만요, 이 선물 시장이나 다른 단서들을 보면은 패닉은 없었습니다. 달러 가치도 폭등하지도 않았고요. 또 약보합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금값이랑 은값까지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장이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 이런 태연함마저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더 직접적이죠. 24시간 내내 거래가 되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트럼프의 발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출렁이는 것 같다가 정말 재밌게도 오히려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1% 남짓 하락했는데 결과적으로 24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9,800에서 9,900만 원 선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0.5% 내린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도 하루 변동폭이 1% 이내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듣고 공포의 매도를 퍼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큰일 났다라면서 떠들 법하겠지만 정작 돈을 맡긴 분들은 오히려 차분해진 거죠. 왜 이렇게 담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팔 사람들은 미리 팔았기 때문인 거고, 기관들은 시장 충격을 미리 예감하면서 자산 비중을 조정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트럼프 발표 전주에 미국의 비트코인 투자 펀드에서 3억 달러가 넘는 돈들이 빠져나가고요. 이더리움 펀드에서도 1억 달러 이상 유출됐습니다. 큰손들이 이거 뭔가 불안한데 관세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서서히 매도를 해놓은 건데 정작 이미 매도할 사람들은 상당수 매도를 했다 보니까 이 발표 당일에는 추가로 투매가 나올 만한 유인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만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 이 시장이 이 뉴스를 단기간 이슈로 여기고 본질적인 위험으로 보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관세 15%? 이거 이미 몇 달짜리 해프닝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길게 포지션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지금 관망하면서 지켜보고만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아직까지 미국의 주식 선물 지수가 폭락하거나 이런 징후들이 없는 걸 보면요, 이 미국 월가의 큰손들도 지금 당장 세계 경제 붕괴 같은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있습니다. 이 고요해 보여도 이 뉴스를 계기로서 시장의 속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 거시경제 측면에서 짚어보자면요. 사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의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라고 하지만요. 그것도 그와 동시에 미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 작년 12월 전년 대비했을 때 2.9에서 3%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뜨거워지는 조짐이 나와버렸어요. 연준이 목표치로 하는 2%를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수입품에 15%나 관세를 붙인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당연히 더 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제는 경기인데요. 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연율 1%대에 그쳤을 만큼 이미 경기 둔화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랑 물가 상승,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식어가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싶겠지만 물가가 잡히질 않으니까 함부로 또 완화 정책을 쓴다? 그럼 물가가 폭등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가 그런 연준의 고민을 한층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현재 시장에 퍼지면서 보통 주식에도 안 좋고 또 당장은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환경이다 보니까요. 근데 여기서 연준이 또 마냥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무역전쟁 때문에 경제가 진짜 위험해진다. 결국에 시장은 연준이 개입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금리를 내리겠지, 유동성을 풀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시장이 떠받쳐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건데 2019년을 떠올려 볼까요? 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시끄럽던 타이밍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로 선회하면서 주식도 살고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비슷한 서사가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연준이 공식적으로 방향성을 튼 건 아니겠지만요. 지금 시장은 슬슬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이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관세 뉴스에도 지금 당장 공포감에 빠지지 않고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요. 암호화폐 시장은 또 이런 와중에 자기 나름의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XRP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의 애를 많이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지지선이라고 여겼었던 2,700원 라인까지도 무너지면서 현재 2,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데이터를 보면은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과열들, 이게 실망 매물들의 출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XRP의 실현 손실 규모가 이번 주에 약 19억 달러 정도로 폭증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원금보다 저렴한 값에 XRP를 팔아치우고 손절하고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이제는 글렀다, 리또속이다 이러면서 그냥 XRP를 손절치고 팔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런 투매는요. 시장의 바닥을 알려주는 이런 정확한 신호일 때가 많다라는 거. 시장에 낙담한 사람들이 전부 다 던지고 나면은 더 이상 매도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 매도 압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XRP의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2022년 말에도 비슷한 대규모 손절들이 나온 후에 2023년 이때 가파른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가격 움직임은 긍정적이에요. XRP가 어제 관세 뉴스 직후에 살짝 빠졌다가 오늘 1% 넘게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뭐 이런 인상까지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가지고 왜 하필 리플 XRP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랑 XRP의 상관관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긴밀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중심의 게임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인데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마구마구 휘두르면은 또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럽도 반발하고 영국도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각자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 동맹이나 거래 방식을 찾으려고 할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일부 교역을 달러 대신 위안화나 루블로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포함해서 신흥 국가들도 자국 통화로 무역하려는 움직임들이 커졌어요. 이렇게 탈달러화 추세 자체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미국이 언제 어떻게 관세 폭탄을 투하할지 모르다 보니까
아예 미국 달러 체계를 우회하는 길들을 만들자, 뭐 이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디지털 화폐랑 XRP의 역할들이 흥미롭게 부각이 될 겁니다. 이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려면은 기존의 금이나 제3국 통화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21세기 들어가지고 더 효율적인 대안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 이상이 CBDC를 연구 중이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카를 휘두를수록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민간 부분에서는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그 대한 금융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XRP가 리플사가 금융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국제 송금망으로 발전시켜온 플랫폼이죠. 애초에 ISO 20022 같은 국제결제 메시지 표준과 호환되게 설계가 되면서 은행 시스템과도 맞물릴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유럽 대형은행이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 위에 발행해서 시험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또 관리하는 디지털 토큰 유로 토큰인데요. 그리고 일본 SBI 홀딩스는 자금 조달을 블록체인으로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XRP로 지급하는 이런 실험적인 채권까지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관세를 때려도 내가 굳이 달러로 거래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브라질과 중국이 자체 디지털 화폐나 리플 XRP 같은 중립 코인을 매개로 무역을 한다면 미국이 관여할 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관세라는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 오히려 그 장벽을 피해서 흐르는 새로운 강줄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XRP는 그 강줄기의 하나로서 떠오를 잠재력이 존재하는 거고, 이미 리플 레저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해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 액트 통과 가능성까지도 높아지면서 제도권 편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다가오는 4월까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90%라고 언급했을 정도예요. 이 법이 통과만 된다.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XRP 같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리플 XRP는 상당한 게임 체인저가 될 예정입니다. 이 마침 기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P 기반 ETF에 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XRP를 활용한 결제 실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지지부진했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XRP의 활용도랑 그 위상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언은요, 당연히 무역 상대 국가의 타격과 대응이 주가 될 겁니다. 유럽연합,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각 국가가 반발하고 맞조치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변화가 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수출길 막히는 거 아니냐, 생산 거점을 옮겨야 되냐, 아니면은 거래 통화를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국제 금융 인프라의 변혁이 올 텐데요. 기존에 무역을 하려면 스위프트망 타고 달러 결제하는 게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동안이 생겼다라는 거. 저는 이 3차 효과가 앞으로 수년 동안 서서히 하지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암호화폐, 특히 리플 XRP 같은 네트워크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에 근거한 구조 해석이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번 이슈의 본질은 무역 분쟁인 동시에 또 금융 패권 경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달러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번 관세 분쟁이 일시적 해프닝에 그치면서 금방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시장에는 일시 충격으로 끝날 거고, 또 기존의 무역 질서나 금융 구조도 큰 변화 없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맞대응하면서 탈달러, 탈미국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때는 국제 무역의 판도가 재편되고 또 새로운 결제 시스템들이 부상을 하겠지만,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서 쓰는 움직임들이 반복된다. 이미 그 조짐은 보여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에 있고요. 민간에서도 크로스 보더 결제 솔루션 개발들이 한창입니다. 제 생각에 XRP는 이 퍼즐의 한 조각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역설적으로 암호화폐 기술 재택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돼요.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얼마 못 가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철회된다거나 주요 교역국들이랑 협상을 통해서 완화된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새로운 결제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려는 이런 필요성이 줄어들 거고, 각 국가의 암호화폐보다는 자국의 통화 결제, 또 양자 간의 무역 협정 같은 이 전통적인 해법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분명한 거는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틈을 비집고 흐르는 이 새로운 금융의 길은 더 절실해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늘 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은 거고, 왜 시장은 관세 뉴스에 비교적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 위기처럼 보이지만요, 그 다음 단계 준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손들은요, 미리미리 포지션을 조정을 해뒀었고, 각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판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조용했었지만요, 내부적으로 약한 손이 털려나가고 강력한 홀더가 남으면서 새로운 상승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리플 XRP 지금 버티지 못한 약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지금 손절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온트인 흐름들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이슈가 이 관세 전쟁의 역설로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또 다른 방향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이런 역설들 말이죠.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금융의 다리는 더 같이 있어진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요, 하락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포기하고 이 멈춰버리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 평균 단가가 높고 이미 몰빵 투자로 들어갔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포기해버리고 방치하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결과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들은 앞으로의 결과까지도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1년 동안 손실 난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앞으로 3년, 5년 동안 그 이상으로서 이 코인 시장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내 것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한지 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시장에서 있으실 거라면은 지금의 손실 자체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셔야 되는 건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 점검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몰빵 투자를 했었나? 왜 비중 조절을 하지 못했었나? 왜 올라가면은 팔아야지 이 수익 실현하고만 생각만 하고 실제로 매도는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또 하나씩 차분차분 복귀하시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만 세우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원칙으로 만들고 또 반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비중을 나누는 습관들, 그리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그리고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들, 몰빵 투자를 피하는 구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시면요, 또 그 다음 XRP 상승 사이클이 나와줄 겁니다. 뭐 리플만 오르진 않겠죠. 비트코인이든 알트든 여러가지 코인들이 다방면으로 오를 텐데, 이때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봤던 손실들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 못 팔고 후회하는 매매보다도 내가 팔고 나서 그래도 내가 돈을 지켰다, 이 방어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매매들, 그 차이가 결국에 내 계좌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어렵다 생각하면요, 이게 끝도 없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말이 정말 무서워요. 또 반대로 쉽다 생각하면요, 정말로 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투자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말로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귀찮아서 비중 조절하는 게 어렵고 몰빵 투자가 시원하니까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장기로 보유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간혹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장은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해서 시장이 좋아도 안 좋아도 나눠서 매수 매도하는 거는 강력한 매매 습관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이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로서 진입하시는 것들을 습관화하는 게 항상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리플 정보방에서도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말씀드리는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장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게 정말 가능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지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길게만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 좋은 시장으로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금 당장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대신에 내가 바뀌면은
다음 기회에서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